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지났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애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날입니다. 1월 2일인데 금년도 첫 번째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2025년 세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뉴욕에 있는 뉴욕의 거리 풍경입니다. 거기에 큰 이 간판이 붙었는데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일 뿐이다. 1월 20일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다. 1월 20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 이제 2025년 세계에는 단순히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간판인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타당한 그 세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사건, 국제정치 변동의 핵심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미중 패권 전쟁의 후반전, 아마 종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은 트럼프 1기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 1기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우선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기세를 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패배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문제가 많고 트럼프는 그때 자기가 이겼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1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와 달랐지만은 대중국 정책에서는 정도는 약했지만은 그래도 중국과 경쟁하는 정책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은 바이든 시절에 회생하지는 못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이 철저히 통제하다 보니까 경제까지 망치게 돼서 중국의 경제 피해는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리고 2024년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중국은 이제 경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2024년에 큰 선거가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만 총동 라이칭더, 이 사람은 민진당 출신으로 중국과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보기에는 정말로 최악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총통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11월 5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다. 시진핑의 미래에 극히 부정적인 한 해가 작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2024년을 세계 최대의 선거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7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선거에 참가한 사람이 40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0억 명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이 선거를 한마디로 70개국의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미국 분석가들이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이게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인데, 세계 각국 국민들이 기성 정권을 해고시켰다 라는 것이 이제 2024년 70여 개국에서 일어난 선거를 총칭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우파가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미국도 우파가 약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는데 이것 역시 기성의 권력, 그러니까 카말라는 부통령이었지만은 바이든의 뭐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성 정권인데 미국 국민들이 기성 정권을 해임하였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2024년에 일어났던 선거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겼는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말한 것은 미국의 전통을 되찾아오는 일이었는데 그게 바로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가 We are the party of common sense. 우리는 상식의 정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상식, 몰상식의 정당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요새 우리가 그런 말 쓰죠. 깨어난 시민들, 워키즘, 이런 사회주의적, 좌파적 이런 이 대세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는데 바로 작년의 선거들에서는 그것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파가 득세했다는 거, 특히 유럽의 우파가 득세를 했는데 정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파 우회 또는 그 우파 정치가들이 차기에는 유럽의 각국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그런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 대선하고 대만 총통 선거라고 보는데 지난 1월 13일이었죠. 대만 총통 선거를 사실 우리 국제정치학자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애호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손에 땀을 쥐고서 이제 봤었습니다. 라이칭더하고 샤오메이친 이 두 사람이 총통과 부총통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게 되면은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중국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이 이제 몰락의 길, 몰락이라는 게 중국이 쫄딱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이 이 강대국으로서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대국으로서 이제 부상이 억제될 경우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아주 양호한 국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기를 마음속으로 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야당이 여당들이 분열하는 바람에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열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중 정권이 대만에 생기는 거하고 반중 정권이 생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부상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진용이 이제 완전히 전열이 확보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미국의 골든 에이지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미국의 골든 에이지라는 건 좋은 말이죠. 미국의 역사가 다시 황금 시대로 들어간다. 이거는 미국이 다시 잘 살고 안전하고 그리고 세계 1등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 독트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 독트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 그러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말 자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별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은 이 마가 독트린은 상당히 정교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독트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가 독트린에 관한 그 책을 작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책을 보시는데 미국의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애초부터 지지한 아주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피터 나바로라는 경영학자인데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지만은 중국에 관한 책을 중국의 군사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관한 아주 대단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2016년부터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죠. 그리고 1기 때 트럼프의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대중국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가 독트린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일간지에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 독트린의 첫 번째 기둥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을 다시 강화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합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을 보강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죠. 그래서 마가 독트린의 첫 번째는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능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조업과 방위산업 능력과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은 왜 망가졌느냐? 이거는 세계화 시대 때 중국이 반칙을 함으로써 미국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이 마가 독트린을 위반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반칙을 처벌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박살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 독트린의 첫 번째가 대중국 정책입니다. 패권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런 얘기죠. 마가 독트린의 두 번째 기둥은 미국의 빈곤층이 지금 또 위태롭습니다. 빈곤층은 왜 위태로워졌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1,000만 명 이상의 그 불법 이민이 미국으로 유입됐습니다. 불법 이민은 아예 뭐 거의 돈을 정말 조금 받아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미국의 하층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독트린은 그 하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남쪽 국경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는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넘버 1, 넘버 2는 하층을 보호하는 것. 넘버 1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 넘버 2를 위해서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전쟁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전쟁을 다 끝내겠다 하는 것이 마가 독트린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대중국 정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이 지금 제2의 냉전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적을 잘못 골랐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제2냉전의 주적이 러시아입니다. 근데 제가 각국의 GDP를 봤어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미국은 파란색, 중국과 러시아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GDP, 2023년 기준 GDP가 100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중국은 66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6.9, 7%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은 러시아를 오히려 주적으로 삼는 그런 그 대전략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뭐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그런 외교 정책을 이제 전개할 것이 분명하다. 벌써 취임도 안 했는데 이미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직접 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관해서 그거 다시 내놔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가 미국 51번째로 차라리 들어와라는 식으로 캐나다를 모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파나마 캐나다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뭐 백수십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쭉 쓰고 있다가 미국이 관할하고 있다가 카터 대통령 때 넘겼습니다. 1달러 받고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파나마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파나마 정치를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터무니없는 운행료도 받고 그래서 미국을 피해주고 있다. 이거는 참지 못하겠다 하는데 결국은 중국의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캐나다도 앞으로 25% 모든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무슨 뜻이냐면은 캐나다가 중국으로부터 펜타닐을 수입에다가 그것을 미국으로 파는데 미국 국경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루에 200명씩 미국 국민이 죽고 있다. 이거 캐나다가 이거 차단하지 않으면 캐나다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캐나다 트루도 수상이 놀래가지고 마르알라고에 있는 트럼프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죽으면은 미국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당신이 주지사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중국이 만드는 펜타닐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 그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망나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그래서 라고 그러면서 놀랐는데 그린랜드는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듯이 북극해 앞으로 이제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녹는다고 그러죠. 그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이걸 잘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중국의 팽창 촉수가 그린랜드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덴마크 보고 그거 우리가 사겠다 그랬더니 덴마크가 국방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중국을 막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트럼프는 아주 특이한 협상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제 정치에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중국 누르기, 중국 성장 봉쇄하기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 하나 보실 텐데 2008년에 미국의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8년 9월이죠.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이 붕괴가 됐습니다. 레만 브라더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넘어졌는데 그때 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났다. 앞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은 지금 속도로 나가면은 한 30년 후, 그러니까 2038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확실히 앞서게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은 국제 정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등인 나라가 그냥 멍청하게 2등이 잘 뛰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국제 정치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 30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했을 때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8년이지만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이제 더 성장을 꺾어놓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래야지 몇십 년 후에 주먹으로 싸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미리 중국의 성장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것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이제 주저앉히는 엄청난 관세 전쟁을 벌였죠. 이게 2017년에 그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무역 전쟁 그리고 패권 전쟁이 시작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몇 년 못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그동안에 중국은 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이론이죠.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 러드왁이라는 정말 이 사람은 거의 전설적인 전략 이론가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의 논리라는 책에서 가서 깨야 된다 더 크기 전에 라는 말을 이제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례를 댔죠.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전혀 없었다. 하물며 미국처럼 전쟁을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중국한테 질 날까지 멍청하게 앉아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 기다릴 리가 없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유튜브에서 몇 개 찾아봤는데 썸네일입니다. 바로 2025년 1월 1일 어제 나온 거예요. 박수학이라는 중국 전문가가 중국을 망했다는 말로는 부조가 되는 거예요. 쌀 사 먹을 돈도 없대요. 그 중국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외국어 대학에서 그 중국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중국 경제 붕괴가 직전에 와 있다.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계 한국인이죠. 박유화 교수가 중국 부동산이 싹 다 무너졌다. 이거 다시 그 경제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어렵냐. 경제는 어려운데 미국에서 매년마다 간행하는 중국에 관한 군사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국방부가 간행해서 이제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인데 2024년 보고는 다른 애랑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미국의 중국 국방보고서는 중국의 무서움을 좀 과장하는 편이었는데 금년에 나온 것은 중국이 군사력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다. 너무나도 부패해 있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군부의 그 수뇌부들을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르다 보니까 군부 수뇌부가 시진핑한테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군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군도 사기도 잃고 부정부패도 있고, 그래서 중국군의 대만 침공 능력이 약하다, 침략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2024년 미국에서 발행하는 중국 국방 보고서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군부의 갈등이 시진핑과 군부의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됐었는데 이거는 작년 겁니다. 작년 1월 달 건데 중국의 그 가장 현대적인 부대가 전략 로켓군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부대예요. 미사일 부대입니다. 미사일 부대가 로켓에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연료 대신에 물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중국이 중국했네라는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기사도 떴었죠.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지 자기가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죠.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소련과 다투느라고 쩔쩔맸는데 그것을 결국은 승리로 이끈 레이건 대통령. 이거 여러분 사진은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났던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대단히 젊었을 때죠.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88년까지 재임했으니까 뭐 트럼프가 겨우 한 40대 그 무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나는 제2의 냉전, 지금 중국하고 제2의 냉전을 벌이죠. 제1의 냉전은 미국이 소련하고 벌였던 겁니다. 거기서 미국이 이겼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제2의 냉전을 미국이 이길 수 있는데 자기가 바로 그렇게 승리함으로써 다시 미국의 시대를 만들겠다. 그 마가, 그게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뭐 이미 미국 그 공화당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트럼프는 링컨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공화당 대통령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데 바로 지금 이것이 미국의 상황이고 중국의 상황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떨까? 저는 한국 문제는 항상 국제 정치로 설명하면은 더 설명이 잘 된다라고 보는 그런 뭐 편견이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우리 어느 정당들은 이제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해갖고 통일을 하자 그러는데 통일은 국제 정치의 그 변화에 편승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죠. 분단 자체가 국제 정치지 우리 민족이 분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상당히 소중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반도가 린치핀이다. 린치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조그만 핀인데 그 핀을 뭐 예를 들어 바퀴에서 그 핀을 빼면은 바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그랬는데 린치핀이라고 말해준 또 다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이 이제 큰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 지금 미국의 모든 대전략은 뭐 비록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 바이든조차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미국이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몽고 그리고 탄자 들어가는 여러 나라들, 인도, 그리고 쭉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 이 지도를 보면서 미국이 북한마저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통일인데 그러면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다. 중국 봉쇄 전략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전략은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 군기지는 평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택 기지를 세계에서 그 해외에 있는 미국 기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최신의 군사 기지라고 미국 육군 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공군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해군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가깝고
그리고 중국의 북양함대가 통과하는 그 서해 바다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이 평택기지, 대한민국이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 있는 지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탄핵 사태가 나고 지금 뭐 지난 12월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 시끄러움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 안정 상태 유지를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시작될 무렵에 이 12월 9일이죠. 미국의 그 리벳 조인트라는 뭐 최신의 정찰기가 한반도를 무려 5시간이나 날았습니다. 뭐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포항으로부터 들어와서 서울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서해 바다로 나가서 중국 북쪽, 서해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5시간 동안 중국과 한국과 북한을 전부 관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엊그제 얘기입니다. 12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미국 항공모함 중에 2대가 바로 한국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지만은 하나는 제주도 바로 남쪽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 그 미국 항모 전단 2개가 한반도에 지금 부근에 배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말레카 해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뉴질랜드 앞바다에 있는데 말레카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 함대가 갔다는 것은 여차하면은 중국의 석유 수입로를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바로 미국이 지금 이런 견제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박성조 교수라는 분이 뭐 한 10여 년 전에 쓴 책입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한반도 미국이 해주면 된다라고 써 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누가 묻는다면은 나는 3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1. 미국이 도와줘서 2. 서독이 돈이 많아서 3. 서독이 단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줬다는 것이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서독이 아무리 돈이 많고 단결에 있었어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분은 정치학자들이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바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얘기 잠깐 해드릴 텐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을 패스하고 북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국제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된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얼마나 반중적이고 반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얘기로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칭찬했습니다. 이 친구 탤런티드 가야 재능이 있는 친구야 라고 했더니 마르코 루비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트위터죠. 지금 X에도 올린 글입니다. 김정은한테 아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대통령의 말은 이해한다 내가.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탤런트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가업을 물려받은 아주 이상한 놈인데 토탈 위어도라고 썼습니다. 그 녀석이 김정은이가 만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당선될 수 없는 놈이다. 이거는 보통 욕이 아니죠.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래도 원수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무장관으로 내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사람이 영어로 올렸던 영어도 지금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얼마나 어렵냐. 우크라이나에 군대 가는데 몇 명 죽은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3,000명 죽었다고 나오고 죽거나 다쳤다 3,000명.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1,000여 명. 그리고 북한의 그 유엔 대표는 파견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전 정신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계속 북한 병사들이 죽고 이렇게 나오는데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쓴 그 삐라를 만들어갖고 막 뿌린대요. 거기 보니까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 그리고 이제 이 느낌표를 딱 쳤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가 인쇄를 해가지고 뭐 우리 또 이 탈북자들 또는 북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삐라를 만들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러시아랑 친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뭐 예를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파병 대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뭐 관계가 돈독하고 군사력도 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북한이 매년 연말마다 이제 또 전원회의를 하죠. 근데 전원회의에서 대외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좀 대단히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대한민국을 향한 어떠한 공격적인 그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북한이 대내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나쁜지 제가 그 작년 초에 북한 사람들이 평균 한 2,000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그 2,000원은 암시장 가면은 75센트 정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3달러가 75도 안 되죠. 67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이 1달러랍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 2023년 말 2024년 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거 보니까 작년 11월에 1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날 현재 미국 돈 1달러가 북한 돈 2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1년 동안에 인플레가 한 7, 8배가 된 거예요. 이 달러 가격 대비 북한 돈 가격이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서 몇천 명씩 죽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돈을 준다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북한은 옥수수가 없어서 옥수수 가루를 죽을 써먹는 그런 상황에 처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금년 연말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데일리 NK라는 그 북한 관련 아주 괜찮은 매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건너뛰고 있다. 먹는 거를 줄이고 있대요. 그리고 강냉이도 없어서 강냉이 가루로 죽을 만들어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달러나 비는 중국 돈입니다. 를 벌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전량시대가 많아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스산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다 무너져가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사태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탄핵 사태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걸 국제 문제로 보면은 잘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이 누군지도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격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공격을 한 것일까? 저는 윤 대통령이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이거 이러면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세력이 급격히 나오고 있고 원래 있었으면은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제가 그 책 한 권 뭐 벌써 소개했던 책인데 고돈창이라는 아주 대단한 미국 변호사고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조그만 책을 벌써 몇 년 전에 썼었습니다. 한국은 자유진영의 서방의 경계선이다.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그 경계선의 앵커가 뚫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케네스 와인스타인이라는 허드슨 연구소 소장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현 상황을 보면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력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고 한국은 미국이 필요하다.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거리에 두고서 어영부영할 수 있던 시기 아마도 지난 5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뭡니까?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한국이 했던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이제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안보 환경은 잘하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행동하면은 금년이 분단 80주년이지만은 이 분단 80주년을 통일로 가는 첫 번째 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국제 정치를 분석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예리한 정책을 가지고 이 위기를 아주 좋은 통일의 호기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새해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